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죠. 나태했고 졸업 논문이 하나 문제가 생기면서 처음부터 다시 썼어야 되는 일이 생기면서 좀 미루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하지만 저는 돌아왔습니다.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3년 사귄 남친과 헤어지고 1년 만에 재결합한 썰입니다. 와. 오늘은 회피형이랑 재회하는 법을 약간 심리학 대학원생으로서 조금 분석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진 스토리부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헤어진 거는 제 잘못이에요. 어쨌든 됐든 간에 많은 분들이 차였으니까 대부분 재회를 하고 싶어 하시겠죠? 그러니까 모두는 아니지만 팁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만약에 그 사람이 재회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면 그냥 버리세요. 뭐 이게 바람을 폈거나 아니면은 감정이 쓰레기고 막대하는 사람이면 지금은 힘들지만 재회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게 이제 답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잘 있는 법을 한번 또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먼저 좋아했는데 이제 남자친구도 좋아하게 돼서 사귄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사귀면서 3년 동안 되게 잘 해줬는데 이제 걔랑 저랑 바운더리가 되게 달랐어요. 걔는 뭐 이런 것까지는 괜찮고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안 괜찮았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사친, 남사친 가리지 않고 그냥 다 친구다 이런 느낌이 였던 애라면 저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게 물론 모두가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쎄한 사람이 있잖아요. 꼭 걔 제 남친이 쎄하게 군다기보다는 이제 그 여자 쪽이 좀 이상한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트러블이 초반에 있었고 이제 걔가 이제 맞춰가면서 불만이 있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나중에는 얘가 잘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초반에 받았던 그런 스트레스와 상처를 나중에까지 이렇게 계속 싸울 때마다 꺼내고 분쟁이 있을 때마다 본질을 흐리고 그때 얘기를 다시 하고 약간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거 말고도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사귈 거면은 그걸 어느 정도 봐줄 거는 봐주고 뭐 잘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계속 나중에까지 좀 애를 힘들게 하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진짜 무의식적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의식적으로 얘한테 복수하는 건 아니고 약간 그런 마음, 약간 내가 당한 게 있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마지막에는 제가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싸우면 헤어지자고 했어요. 근데 제가 제 스스로 좀 지금은 되게 안정적인 사람으로 변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3년 사귀었을 때는 그 관계 안에서 제가 정말 불안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을 꺼내잖아요.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하고 제가 말을 꺼내면 이제 또 제가 그 말을 꺼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이 남자친구가 이제 내가 불평을 해서 이 남자친구가 떠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약간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인지 아니면은 그냥 정말 그때는 근데 제가 다시 생각해봐도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진짜 지쳐가지고 헤어지고 싶었긴 했는데 아직 마음은 있으니까 헤어지자 해놓고 계속 번복하는 그런 일이 정말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되게 헤어졌다가 많은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제가 말을 좀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잘 뭐라 해야 되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마지막에 헤어지기 전에 싸웠을 때 제가 헤어졌다가 또 번복했을 때 남자친구가 너 한 번만 더 이렇게 장난으로라도 헤어지자고 하면은 그땐 진짜 헤어지는 거라고 그랬었나 봐요. 근데 저는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지금 제가 그 말을 한 거죠. 다음 싸울 때. 그리고 진짜로 이제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고 물론 그 상황에서 되게 헤어지고 싶긴 했어요. 제 스스로가 헤어지고 싶긴 했는데 막상 진짜 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차갑게 너무 굳건하게 헤어지자고 하고 바로 반지 빼가지고 커플링에서 반지 빼가지고 저한테 주고 이게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울면서 계속 붙잡았거든요. 그렇게 헤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그때 얼마 안 있다가 미국에 출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걔는 이제 한국에 남아 있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재결합을 거의 못하는 상황이죠. 왜냐면은 이제 만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장거리인 상태에서 재결합을 하겠어요. 근데 그걸 제가 해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재결합을 했고요. 근데 제가 이 재결합이 안 될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재결합이 안 될 케이스는 한쪽이 그냥 마음이 떠서 헤어진 경우엔 진짜 재결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그런 이별을 해봤는데 저는 제가 마음이 너무 없어서 헤어진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다른 사람이랑 사귀지 그 사람이랑 그 본인이 다른 사람을 사귈 능력이 전혀 없는 루저가 아닌 이상 약간 그냥 안 사귀고 싶어 다시 재결합할 확률은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거랑 이제 환승이별인 경우에는 이게 재결합할 확률이 적은데 왜냐면 일단 그거는 마음이 뜨고 넘어간 거니까 재결합 확률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재결합을 환승 이별한 사람이랑 한다고 해도
그런 게 좋을지 그게 조금 의문이에요. 그냥 환승 이별한 사람과 재결합을 하고 싶나 이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네, 환승 이별을 한 사람은 그냥 접으시길 바라시고요. 남자들은 잘해줄수록 당연시하게 여겨서 오히려 좀 덜 좋아한다?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게 정말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약간 인지 부조화라는 심리적 개념 있잖아요. 자기가 일을 더 많이 했을 때 보상이 적으면은 예를 들어 일을 쇠 빠지게 했는데 막 10,000원을 받았어요. 그거랑 일을 쇠 빠지게 똑같이 하고 10만 원을 받았어요, 하루에. 근데 그 둘 중에 10,000원을 받은 사람의 그 일에 대한 평가가 더 좋았다는 실험이 있는데 그게 자기 머리에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 10,000원을 받기 위해 이 일을 했다고 하는 거를 제가 너무 바보 같으니까 그냥 머리에서 왜 재밌었잖아, 적어도 일이 재밌었잖아, 보람찼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도 뭐 남자들만 그런 건 아니겠죠. 잘 모르지만 남자들에게 적용을 했을 때, 왜냐면 제가 이성애자니까 남자를 대상으로 얘기를 할게요. 남자들에게 힘든 그런 차갑게 대하고 보상이 적게 대하면은 당신이라는 과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잘해주면은 이 여자가 내가 다운그레이드 한 거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연애를 하는 동안 잘해주지 못했으면 좀 재회할 확률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대체로 연애 때 되게 잘해줬던 남자들이 이제 나중에 찾는 것 같아요. 네, 재회할 확률은 잘해줬던 사람에게 더 많다. 왜냐면 떠나고서야 그걸 알잖아요. 그리고 그 떠나고서 당신과 같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더 적어지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잘해주는 마음, 잘해줬던 것만 그리워서 다시 재회를 원하는 남자랑 또 만나서 뭐가 좋을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재회를 하고 싶은 분들이 여기 모인 거니까 어쨌든 간에 잘해준다면 후회도 없고 헤어져도, 왜냐면 할 거 다 했으니까. 그리고 재회할 확률이 더 높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일 먼저 재회를 위해서 해야 될 거는 연락하지 말기라고 생각을 해요. 헤어지고서 바로 그냥 헤어지자 했을 때 잡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원 없이 잡아보는 거예요. 그런 헤어짐 통보를 받았을 때는 무조건 잡아요. 잡고선 그냥 언팔로우 하고, 아니면 팔로우를 놔두더라도 전혀 아무것도 올리지 마세요. 프사도 바꾸지 마시고요. 그냥 일단 본인의 그런 일상을 알 수 있는 아무런 힌트도 주지 않는 게 저는 키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장기 연애한 친구들도 다 이 얘기를 했어요.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제 경험으로도 안 좋아하고 마음이 없는 X도 뭐 하는지 궁금해요, 지금. 어쨌든 궁금함은 미련이랑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단순한 궁금증인데 헤어진 지도 얼마 안 됐고 이러니까 그 상대방이 나 좋아하나? 나 왜 계속 염탐하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거든요. 착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착각의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다음, 그동안 그렇게 아무 소식도 없을 동안 정말 자기 관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연애를 할 동안 되게 살이 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소홀해졌을 수도 있고 친구들 많이 못 만났을 수도 있고 운동을 적게 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학업에 소홀해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연애 때 못한 것들을 2달 동안 하는 거예요. 되게 예뻐지고 뭐 그냥 본인 삶 살고 본인 삶 즐기고 그냥 정말 걔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사세요. 예, 2달 동안 물론 그런 걱정 되잖아요. 그 남자가 날 잊었으면 어떡하지? 그 남자가 뭐 다른 여자가 생겼으면 어떡하지? 하는데 2달 만에 다른 여자가 생기고 그 사람이랑 사귈 수 있는 남자는 그냥 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다른 여자가 생긴다고 해도 만약에 정말로 본인을 무지진 상태에서 다른 여자가 생겼으면 그것도 오래 못 가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걱정이 되는 거는 정말 이해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때 이제 한번 올리는 거예요. 그 예뻐진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냥 이게 정석적인 제일 좋은 루트라고 생각해요. 먼저 본인이 후회가 될 것 같으면은 저는 회피형 기준 2-3달 있다가 연락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본인도 솔직히 조금 염탐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인스타에 여자를 더 팔로우하고 있는지 약간 이런 거를 딱 눈치가 이렇게 염탐을 해가지고 약간 얘가 뭐를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예.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헤어진 당일날 제가 엄청나게 붙잡았어요. 진짜 비이성적으로 붙잡았고 그 다음날 이제 진짜 모든 그 대화 내용을 챗GPT에 붙여 넣어가지고 하나하나 분석을 했어요. 재회 확률하며 여기서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하며 막 이러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해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그 다음날 보냈고, 근데 그만 연락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정말 참으면서 재회 주파수 보면서 모든 유튜브에 모든 재회 영상 보면서 고민을 막 했죠. 이제 오래 사귀었으면은 지음을 교환해야 하거나 아니면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던 걸 뭐 다시 돌려달라고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회피형들이랑 사귀시는 분들은 못 기다리실 수도 있지만 적어도 최소한 한 달 헤어지고서 한 달 있다가 그거를 주고받는 거를 추천드려요. 한 달도 좀 짧을 수도 있어요. 근데 최소한 한 달은 있다가 주고받는 걸 추천을 드리는 게 그때 잡는 게 정말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때 제 경우로 따지면 걔는 그때 되게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헤어지고 되게 행복하게 사셨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주고 받을 때는 저는 오히려 얘가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실제로도 행복하게 진짜 잘 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 보였어요. 근데 걔도 사람이 살면서 힘들고 외로운 순간은 오잖아요. 그 날에, 그러니까 주고받는 그 날을 정말 뭐라 해야 되지? 즐거운 날처럼 보내세요. 주고받는 거를 약간 번화가 있죠. 약간 홍대나 신촌 이런 번화가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수다를 떨면서 그냥 정말 친구처럼 그런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안 좋게 헤어졌으면, 싸우다 헤어졌으면 오히려 그거는 재회가 쉬워요. 서로 그 마음만 풀리면은 재회가 쉬운데, 이게 저처럼 점차 지쳐서 헤어진 거는 솔직히 장기전으로 재회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그 지친 마음이 치유가 돼야 되고, 그리고 서로에게도 그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하긴 해요. 왜냐면 너무 연애 그 속에 있으면 본인의 잘못을 보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에서는 서로 헤어지는 것도 헤어져서 잠깐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번화가에서 만나서 다시 데이트했을 때 좋았던 기억들, 그런 좋았던 기억들을 막 같이 하면서 오히려 웃기세요. 상대방을 되게 웃을 수 있게 만들고, 약간 유머러스한 부분 때문에 상대방이 좋아했었더라면 뭐 그날 되게 유머러스하게 웃기게 대화를 이어나간다든가, 어쨌든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기 시작했었던, 아니면 사귈 때 가장 좋아했었던 그런 면모를 그날 분출을 해야 돼요. 그날을 정말 중요한 날로 잡아야 돼요. 특히 해피형은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남자는 헤어지고 최소 한두 달 있어야 그 후폭풍이 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을 되게 후폭풍이 올 시간으로 잡아야 돼요. 이게 좋아했었다면, 상대방을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정말 진심이었던 남자라면 후폭풍이 언젠간 있어야 돼요. 왜냐면 좋아했던 사람이 사라졌는데 당장은 좋아도, 특히 해피형은 더 늦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그날 그렇게 좋았던 면모를 다 비친 다음에 그냥 여러분도 잡지 마세요. 그날 절대 잡지 마시고 그냥 서로 좋았던 기억을 방출하는 날로 하시되, 제가 했던 방법은 진짜 장난스럽게 약간 나는 재회 의사가 있다 이런 거를 표출을 하세요. 그냥 진짜 장난으로 너가 받아주면 내가 다시 사귀지, 약간 이런 얘기를 해도 되고, 나중에 우리 결혼했을 때 그건 얘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장난으로 얘기를 해도 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는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어 나가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고선 감정을 또 감추는 거예요. 또 감정을 감추고, 개인적으로는 언팔보다는 팔로우는 하되 아예 포스팅을 안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왜냐면 그래야 약간 시간이 지나도 연락할 수 있는 게 좀 허들이 낮아지니까. 지쳐서 이별한 경우에는 헤어지고 바로 붙잡으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저희에게 1년의 공백은 독이 아니라 득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면은 헤어지지 않았으면 이런 게 정말 계속 반복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헤어짐이 정말 필요한 커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은 다시 재회했을 때 다시 좀 반성을 하고 정말 변화한 모습으로 재회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말로만 변화하면 안 되고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뭐 상담을 간다든지, 아니면 감정 일기를 써본다든지, 아니면 정말 진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재회를 했을 때 이게 전에 우리가 사귀었을 때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서로 좀 잘 그런 거를 맞춰서 다시 사귀어야 돼. 해피형에게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보자면, 감정에 호소를 하면서 너 없이는 안 돼, 뭐 너무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붙잡는 것보다는 제 변화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약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 뭐 예를 들어 학업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나의 성격, 그 헤어지게 했던 그런 주된 그런 이유들이 고쳐졌다는 거를 약간 슬쩍 흘려야 되는데, 뭐 학업이나 운동이나 그런 거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로 흘릴 수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 헤어지고서 이렇게 한두 달 동안 절대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첫 연락을 뭐 자니? 이런 걸로 하지 절대 마시고요. 아, 그때 너한테 못 받았던 물건이 뭐가 있는데, 아니면 그때 내가 안 줬던 물건이 뭐가 있는데 만나다, 이런 식으로 빌미를 잡아서 만났을 때 이제 약간 너 없이도 잘 사는데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 보여주시고, 근데도 너 생각이 나더라, 이런 걸 흘려야 돼요. 전략적으로 가야 돼요. 그런 전략을 흘리시고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흘렸을 때 전제하에, 그러니까 재회 의사가 있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흘렸다는 전제하에 회피형에게 연락의 주도권을 넘겨야 돼요. 그렇게 만나고서 집에 가고 나서 절대 먼저 연락하시지 마시고 그에게 연락의 주도권을 줘야 합니다. 왜냐면 회피형은 본인에게 선택의 주도권이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종족이시고요. 그냥 그들이 이제 보고 싶고 그리운 감정을 좀 더 느껴야 돼요. 혼자의 시간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시잖아요.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절대 회피형이 숨었을 때, 회피형이 절대 안 된다, 다시 만날 마음 없다 라고 했을 때 이 소리 돌아와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는 더 회피형을 깊게 숨게 하는 방법이다 라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정말 너 컨택트가 정말 먹힌다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했던 방법은 그냥 잊으려고 하는 거, 그냥 정말 그를 정말 잊으려고 했어요. 근데 잊는 거와 동시에 그를 쓰레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했던 잘못들을 또 되돌아보면서, 물론 상대방이 정말 잘못을 한 경우도 있겠지만요. 재회를 하려면 어찌됐든 나도 조금 나의 잘못을 고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동시에 좀 잊으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도 만나고, 좀 자기를 위해 살다 보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가 뭐 자동으로 잊혀지면 그건 그거대로 좋은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아직 레전드 썰들이 많이 남아있어가지고요. 예. 감사합니다.